도매유통업협회, 그러니까 미국 도매유통업협회의 에릭 호플린이라는 그 회장님이 이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지에 행정명령을 철회해달라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도급업체 규정이 시행이 되면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고 공급망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편지의 골자입니다. 도급업체라는 건 뭐냐면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릴 때 연방정부와 계약한 하청업체들까지도 전부 다 백신 의무화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직원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지 않더라도 100명 이하인 작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일단 연방정부와 계약을 해서 계약 업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백신 의무화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죠. 이것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은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바로 2, 3주 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지금 물류 대란이 벌어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매유통업협회에는 한 회원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3만 명이 다 고용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주들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까지 다 합한다고 하면은 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협회 회원들 중 100%는 아니지만 이 협회의 일부가 연방정부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인데 이거 지금 바이든이 요구하고 있는 백신 의무화를 했다가는 거부하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서한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서면대로 시행될 경우 수천 명의 귀중한 직원들이 연휴 직전에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며 이미 위태로운 공급망은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추가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가뜩이나 빠듯한 노동시장은 해고된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는 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놔서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 나라의 공급망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지금 항구 앞바다에 떠가지고 줄지어서 서 있는 것 상황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일부 구매품들은 배송까지 몇 달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룸스투고 가가지고 가구 배달 한번 주문 한번 해보려고 보십시오. 내년 3월 4월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 8개월 정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협회에서는 지금 백신 의무화로 인해서 퇴사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창고에서 스토킹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 트럭 운전해가지고 배송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지금도 부족하죠. 지금도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백신 의무화 때문에 더 부족해지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8월 달에 약 4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7월에 400만 명보다 더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400만, 8월 달에는 430만 명이 지금 일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퇴사자들의 수는 약 20년 전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지금 높은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국 전체 노동력의 3%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4월 이후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합치면은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노동부에서 나온 통계를 집계한 겁니다. 호플린 회장은 회원사들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해서 $1,000 수표를 주기도 하고 백신 맞으면 $1,000 줄게 이런 식으로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요. 유급휴가를 줄게. 백신 맞고 뭐 하루 이틀 아플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유급휴가 줄게. 그다음에 기프트 카드를 대신 선물로 주는 것도 있고 라스베가스에 무료로 여행 갔다 오는 여행 패키지를 선물로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을 가동한 회사들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백신 접종하는 것보단 차라리 나 그냥 해고되고 말래요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12월 8일이 연방정부 계약을 맺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마감일인데 12월 8일 날 백신 접종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10월 말까지는 첫 번째 주사를 다 맞아야 되고요. 10월 말 되기 전에 이미 다 맞아야 됩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첫 번째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사를 11월 중에 이제 맞게 되고
11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그로부터 2주 뒤에 12월 8일까지 완전 접종이 끝났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장 10월 안에 주사를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 뭐 기다리고 자시고도 할 거 없이 이제 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12월 8일 날 나는 해고될 거다 각오하고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가깝죠. 그래서 이 호플린 회장은 바이든한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그 행정명령의 시행을 연기해달라. 아니면 대통령이 공표한 또 다른 백신 권한에 포함된 테스트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좀 개정해달라. 옵션을 좀 더 늘려달라. 선택할 수 있게끔. 뭐 일주일에 한 번 검사 받으면 뭐 된다라던가. 그것도 사실은 곤욕 아닙니까? 맨날 이렇게 코에다 쑤셔 넣어야 되는데 곤혹스러운 일을 매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연방정부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제출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완화해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다가 이 예방접종 하라라고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인데, 약간 하루속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갑갑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지금 편지를 보낸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전 맥도날드 미국 CEO를 했던 에드 랜시 같은 경우에도 이 랜시는 이런 이야기 뭐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지금 가뜩이나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급망이 느린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물류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주문은 있는데 공급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물가라는 게 한없이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지금 심각하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맥도날드 전 사장이 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에너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석유, 송유관 뭐 이런 것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송유관 계획 취소시켜 버렸었죠. 그리고 석유 채취하는 거, 신규 시추하는 거 전부 다 금지시켜 버리죠. 칼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 가스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추하는 거 다 금지시킨다라는 지금 법안을 명령을 또 내려놨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채취하는 거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 사실 별로 대안도 없습니다. 풍력 발전선이 뭐 조력 발전선이 태양력 발전선이 지금부터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2023년까지 제대로 된 전력 생산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저희는 갑갑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제대로 된 대책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벌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올겨울에 에너지 가스값 올라간 것들 그리고 이런 석유값이라든가 이 에너지원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제일 타격을 받습니까? 빈곤층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생활이 넉넉한 부자들한테는 뭐 한 달에 100불 나가던 거 150불 나가는 거 오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빈곤층들한테는 문제가 되죠. 그렇게 극좌 정치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빈곤층,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받는 이 소수계 민족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극좌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금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갑갑한데요. 아직도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잘났답시고 페이스북이니 저희 유튜브니 뭐 여기저기에다가 글들 올리고 댓글 달고 이런 우파 미디어들이 보도 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하고 이런 한심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 보면 정말 막 혈압이 막 거꾸로 오르는 불쌍하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현실을 지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바이든이 뭔가 잘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까? 지금까지 보여준 거로 왜 뭐가 부족한 건가? 뭘 더 보여줘야 저들은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인가? 전 그게 참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근데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 예? 그것도 그 사람도 또 나름대로 자기 또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 알고 있는 거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막 바로 지적하고 화내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우리가 화를 내거나 막 지적질을 속 시원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애써 참거나 아니면 뭐 애써서 아주 좋게 이해시켜주기 요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좀 갑갑합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걸 보면은 저희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자꾸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뭐 반 바이든 파도 아니고 뭐 무조건 제가 뭐 트럼프 딸랑이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대통령인 거 믿고 있고 존경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딸랑이는 아닙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욕을 먹었던 이유가 정책을 잘못해서 욕을 먹었던 게 아니라 말 실수를 많이 해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뭐 거칠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정치인답지 않은 언행을 한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정책 펼친 거 자체 가지고 크게 문제시할 부분은 없었던 게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이야기할 때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한결같이 다 잘못된 것들이 일색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바이든을 아직까지도 믿고 따르는 분들한테는 지금 빨리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 저희 사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더 망가져가는 모습을 사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